낙타 옆에서 덕현 스님. 어느 해 설 무렵 산호부살님으로부터 푸른 한지에 쌓인 선물 꾸러미를 하나 받았다. 거기엔 어린 왕자와 그의 B612 소행성과 다음 편지가 들어있었다. 덕현 스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작은 행성 B612에서 온 어린 왕자입니다. 물론 스님께서는 이미 저를 잘 알고 계시겠죠. 저는 스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님을 많이 닮았으니까요. 스님께서도 저처럼 별과 지는 노을을 사랑하시더군요. 저는 아주 슬플 때에는 지는 노을이 좋아서 44번이나 본답니다. 남들은 이런 제가 매우 쓸쓸해 보인다고 하지만 저는 아름다운 노을을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변함없이 있는 저 별. 그 별은 예전에 시타르타의 별이었으며 이후 덕현 스님의 별이 되었고 이젠 저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의 행성에 덕현 스님을 꼭 초대하고 싶어요. 의자 2개 나란히 놓고 눈이 시려서 두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 우리 함께 지는 노을을 계속 바라볼까요? 스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대신 법명을 갖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좋은 법명을 하나 지어주세요. 어린 왕자 올림. 나는 정초 일정을 마치고 토굴로 돌아와 불을 지피고 아직 온기가 부족한 방 안에 자리를 펴고 머리맡에 소행성을 놓고 그 위에 왕자를 세워두고 누웠다. 막 잠이 들려고 했다. 스님, 깜짝. 스님도 놀라세요? 야, 죽은 사람 아니냐? 저 법명 지어주실 거예요? 너한테까지? 반려동물들한테까진 지어봤지만 넌 살아있는 놈이 아니잖아. 치, 실망이에요. 스님한테 생사가 어디 있어요? 너 말 되게 잘한다. 그래, 법명 지어주지 뭐. 좋아요.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생택쥐베리 아저씨보다 더 근사하게 지어주세요. 뭐? 생탁 쥐빈다고? 녀석은 뾰루통해져서 행성에서 바닥으로 톡 뛰어내렸다. 뭐예요? 순 꼰대같이. 그래. 아주 근사하게 지어줄게. 최소한 리틀 프린스보다는 덜 촌스럽게. 아이는 표정이 밝아지며 갑자기 가부좌를 하고 바닥에 앉았다. 야, 너 그런 자세로 앉을 줄도 알아? 그래, 맞아. 너 이름 불똥이라고 하면 좋겠다. 또 꼰대짓. 왜 하필 이름이 똥으로 끝나야 해요? 야, 아니야. 부처불, 아이동, 불동. 그래요? 그렇다면 나쁘지 않네요. 불똥아, 불똥. 됐어, 그럼. 자, 그럼 넌 이름값으로 나한테 뭘 해줄 거니? 스님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세요? 야, 꼭 대가라기보다는 우린 그런 사이가 되면 안 되잖아. 좋아요. 그럼 정말 나답게 100% 순수한 마음으로 스님이 정말 바라는 거 뭐든 한 가지 해드릴게요. 자, 뭘 해드릴까요? 너 혹시나 시간여행 시켜줄 수 있어? 물론이죠. 근데 시간여행이 다 뭐예요? 마음여행이지. 그래, 시간도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겠다.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주무세요. 뭐? 그냥 주무시면 마음속으로 들어가시게 해드린다고요. 그렇겠구나. 알았어, 잘게. 나는 잠이 살짝 들려다 말고 눈을 다시 떴다. 불똥은 B612 위에 올라가 팔자 좋게 머리 뒤로 팔베개를 하고 벌러덩 드러누워 있었다. 아마도 별을 보고 있나 보다. 야, 근데 나 너랑 같이 가는 거니? 물론이죠. 근데 저도 질문 있어요. 앞으로 가실 거예요? 뒤로 가실 거예요? 시간의 앞뒤? 기왕이면 앞으로 먼저 가보지 뭐. 됐어요. 그럼 주무세요. 잘 자. 안녕.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어우렁더우렁에 가시는 거 맞아요? 불똥이 말을 걸어봤다. 그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이 노승을 보필하는 로봇 시자다. 그래야겠지?
근데 넌 왜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루 일과부터 들이미는 거니? 죄송합니다. 오늘은 스님께 정말 특별한 날이고 워낙 중요한 일정이신 듯해서요. 게다가 스님께서도 깨자마자 그 생각부터 하셨잖아요. 이놈은 내 머릿속 생각을 마치 타심통을 가진 사람처럼 읽는다. 그래도 나는 AT, Absolute Time, 전 2세기부터 살아온 사람이라 그때부터 이어온 완전 구태의 원시적인 생활을 지속하려고 노력하며 녀석과 말로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도 새벽 좌선부터 해야지. 오늘은 마루에 나가 앉아있을까? 눈 쌓인 묘향산에 비치는 보름달 환희롭구나. 네, 데크의 말씀이죠. 거기다 자리 준비하겠습니다, 스님. 그래, 쿠션은 플랫 1, 온도는 큐브 2000, 10도씨야. 너무 안 추우시겠어요? 영하 10도씨도 아닌데 뭘. AT 원년 전에는 한겨울에 인체가 그 정도 온도에서 활동하는 건 예사였어. 넌 추워본 적 없지? 저야 뭐 온도는 그냥 숫자일 뿐이죠. 청순이한테 곧 방 청소 좀 시키고. 네, 스님. 청순이는 내가 거처하는 우리 문수사 서남방의 청소 담당 로봇인데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다. 바위 속의 공간 전체가 자체적으로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등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지만 나는 불똥이 심심해하거나 외로워할까봐 이 박스형 로봇을 일부러 들여놓았다. 단순한 박스형이라도 공중으로 붕 떠올라 사람이나 물건을 피해 다니면서 별 소음도 없이 위아래를 꼼꼼히 청소해주는 것이 여간 고맙고 기특하지 않다. 어차피 다 로봇일 뿐인데 이렇게 심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지도 않을 로봇의 감정까지 걱정해주고 있는 내가 가끔 우습기도 하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기 전까지, 아니 세세생생을 거치며 그렇게 살아온 업력의 결과이니 그렇다고 굳이 버려서 무얼 하겠는가. 마루에 나서며 새벽 하늘을 보았다. 겨울밤이면 언제나처럼 오리온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베텔게우스는 정말 빛이 약해졌다. 곧 폭발할 것이라고 한다. 별도 죽는다.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지 잘 안다. 불똥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막 앉으려 했을 때 노루 2마리가 탑 뒤쪽 숲에서 눈 위에 발자국을 내며 다가왔다. 어미와 그 새끼 노루인 듯 눈 위를 저벅거리는 걸음이 휘청거리듯 불안하고 안색이 수척해 보인다. 불똥아, 이리 나와봐. 네, 스님. 봐, 얘들이 왔네. 내 곁에 있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내 SS, 세이프 스페이스를 큐브 5000으로 키울까? 아, 얘들 옛날 법정 스님이 오대산에서 가끔 눈 오는 날이면 먹이를 주기도 했던 그 노루의 5대 6대 후손들이에요. 그래? 나는 그 어미 노루의 콧등과 새끼 노루의 잔등을 번갈아 2번씩 쓰다듬었다. 어미는 마루 위에 옆으로 눕고 새끼는 무릎을 꿇더니 가부좌한 내 무릎에 아예 턱을 받치고 엎드렸다. 그런데 스님, 얼마 전부터 지구 생태 환경 규정이 바뀌어 야생동물을 사람의 SS 안에 들여놓지 말도록 권고하는 거 아세요? 그래? 난 몰랐네. 하긴 보호한답시고 야생동물을 너무 사람의 영역 안에 깊이 받아들이는 게 꼭 걔들한테 좋을 리는 없지.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네, 스님. 이대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새끼 노루가 눈을 감더니 잠들려고 했다. 나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 노루들에게 무언의 설법을 시작했다. AT 원년을 기점으로 지구는 모든 것이 밤낮처럼 바뀌었다. 사람들의 문명뿐만 아니라 동식물, 심지어는 미생물의 생태 환경이나 그 서식하는 방식마저 완전히 탈바꿈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부처님의 깨달음이었다. 다른 많은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가 안정된 이후 지상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과거세 부처님들에 의해 이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AT 전 30세기에 다시 한번 석가모니 부처님이 큰 깨달음을 이루신 후 현세에서 최근 몇 세기에 급성장한 저간의 과학, 특히 양자역학의 발전이 맞닿으면서 벌어진 반전이었다. 아, 본래 무일물이다. 본래는 빅뱅 이전이요. 우리 마음 본원의 자리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 들어선 열반의 경지다. 이것은 시공 이전이므로 이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는 장소이거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거나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빅뱅과 빅컬랩스는 모두 그 안에 있고 서로 앞뒤 없이 동시적이라 말할 수도 있다. 시간도 공간도 빛도 다른 양자도 모든 에너지와 물질도 다 거기서 벌어진다. 모든 생명도 더러 생명들이 그 터전으로 삼는 세계도 생명이 스스로를 개체적 존재로 처음 잘못 인식하는 순간부터 벌어지는 외로움과 괴로움은 이 착각이 사라질 때에야 비로소 멈춘다. 이런 경지를 어느 각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만리청천 운기우래 공산무인 수류화계 만리 푸른 하늘에 구름이니 비 내리고 빈 산에 사람 없는데 물 흐르고 꽃이 핀다. 개체적 생명이란 의식의 오류가 빚어낸 환영이다. 이 환영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본래 마음은 자타의 불편한 존재감을 벗어나 본연의 평온을 찾고 헤매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업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무의식적인 성향이었던 것이 구체적인 물적 존재감이나 운동감을 가지게 되면 지상이나 다른 천체의 생명체로 나타나게 된다. 초기 단계의 무의식적 성향은 유전자 정보이며 생물화되어 나타난 것이 유전체로 이루어지고 작동되는 생명들이다. 아주 오래전에 과학자들은 모든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말해왔다. 공기 중의 바이러스 같은 가장 원시적인 단계의 유전체나 땅속이나 장속의 박테리아나 우리 몸의 세포, 피톨, 모든 다른 미생물, 다수의 세포, 식물, 동물, 인간, 그리고 몸이 물질로 되어 있든 빛이나 아스트랄체로 되어 있든 아니면 몸이나 세계의 존재감 없이 순수한 멘탈체로만 되어 있든 외계의 지적 생명체들이 다 마찬가지다. 이 모든 부류의 중생들이 그 유전적 경향성 혹은 반복되는 이기적 업보에서 벗어나 꿈에도 그리던 대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다시 개체적 존재감에서 벗어나 본래의 무일물로 되돌아가는 순간이다. 죽비 소리가 세 차례 회랑을 울렸다. 스님, 곧 공양 시간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불똥이었다. 어쩌지 이놈들? 혹시 야생동물한테 음식 주는 것도 지구 생태 환경 규정 권고사항에 위배되는 거니? 네, 그렇지만 스님 뜻대로 하셔야죠. 오늘은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기일이기도 한데 이런 특별한 날엔 그래도 스님 제자답게. 그래, 좋아. 그럼 밥순이한테 가서 내 바로에 잣죽 담아오고 얘들한테는 생잣을 몇 움큼 갖다 주렴. 이번만. 이런 날 눈밭으로 되돌아가 뜯어먹을 거나 찾아보려고 하긴 너무 매정하잖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님. 밥순이도 사람 형상을 한 로봇은 아니다. 공양간 전체의 로봇 시스템에 내가 그냥 붙인 이름. 그곳에서 가끔은 직접 불을 지펴 취사를 할 때도 있는데 바이골 형태의 주방에서 그러고 있노라면 문득 내가 한 40살쯤 된 호라비 산신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문수사는 건축가 오월거사님이 연전의 한반도 통일 기념으로 나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준 늙음하게 거처다. 조선의 4대 명상 가운데 9월사는 수려하지도 장엄하지도 않고
금강산은 수려하지만 장엄하지 않고 지리산은 장엄하지만 수려하지 못한데 이곳 묘향산이 있어 수려함과 장엄함을 두루 갖추었다. 고하며 보현사 상원함에 머문 인연으로 서산대사라 불리셨던 청허 휴정 선사. 갑작스레 통일이 이루어지던 AT 전 23년 가을, 그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 북녘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서산대사의 그 말씀이 뇌리에 남아있어서였는지 나는 금강산이나 백두산보다 여기 묘향산에 먼저 왔다. 그리고 바로 그 인연이 나로 하여금 이 산에 깃들어 죽음을 며칠 앞둔 이날 이때까지 머물게 한다. 보현사의 짝이 되면 좋을 듯하여 나는 그 왼편에 5월 거사가 맨 먼저 지은 절 이름을 문수사라 명명하였다. 나중에 5월 거사는 다른 건축가 감허거사와 더불어 산 뒤쪽으로는 관음사와 지장사를 짓고 마지막에는 산 구부능선쯤에 얼핏보아 티벳의 포탈라궁과 불국사의 전경이 합해진 듯한 석성사를 지음으로써 묘향산 전체를 가히 석가세종과 사대보살의 상주도량으로 장엄하였다. 문수사는 밖에서 산을 보며 그 위치를 찾으려 하면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문수탑이 서 있는 너른 마당 외에는 밖을 내다보는 큰 통창들과 그 앞에 회랑과 데크, 빛을 받아들이도록 위로부터 수직으로 뚫린 천창 10여 개가 주위 경관을 과히 거스르지 않도록 노출되어 있을 뿐 거의 모든 가용 공간이 지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밖에서 보면 그저 한 1000년 전부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름드리 고목들이 자유와 무의의 간격으로 서 있고 간간히 태고의 정적에 금을 그으며 풍경 소리가 진할 뿐이다. 그러나 만자형으로 만들어진 메인 게이트, 무주문을 들어서는 순간 대부분의 방문자들이 그 자리에 굳어서며 전율을 느낀다. 그리고 자각한다. 지금껏 세상에서 살아오던 3, 4차원의 어딘가가 아니라 해탈의 공간, 불심의 내면으로 이제 막 들어섰음을.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앞에 손을 모으거나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과 이마를 댄다. 절하고 일어서며 고개 들어보면 저만큼의 부처님과 협시하는 보살 마하살, 그리고 부처님의 큰 제자들이 좌정하고 계시다. 조각상이나 탱화가 아니다. 그 고요하고 따사로운 내면을 그대로 나타내어 실제로 미소를 띠시기도 하고 미간에서 백호 광명을 바라거나 때로는 놀랍고 황송하게도 다가와 어깨를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청하면 잔잔하고 범종 소리 같은 음성으로 법을 설하여 주시기도 하는 활불들이다. 그 공간에 들어선 사람의 심경이나 바람에 즉각적으로 감응하여 나투어지는 이 홀로그램들은 그 비실제성 때문에 더욱더 깊은 현장감을 일으킨다. 거기서부터는 한없이 거룩하고 정연하지만 더없이 다채롭고 미묘하게 여기저기로 이어지고 통하며 심지어는 지저세계의 샴발라 왕국까지 이어지는 공간들은 단순한 답사나 순리를 넘어 즉각적인 수행과 정화, 깨달음과 개안을 유발한다. 바위산 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 연꽃 속 같고 만다라 같은 사원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현대 건축의 3D 프린터다. 나는 시공에 앞서 그 주재료만은 산을 천공하면서 나온 화강암 가루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궁금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했다. 물론 QE, 양자 엑스포저가 제공한 테크놀로지였다. QE는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직관적 시뮬레이션으로 인간이 알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있고 이미 지구 역사부터 완전히 새로 썼다. 사료나 유물 발굴 따위에 기초하여 쌓아 올려졌던
기존의 역사학은 그 오류들이 드러나 그 토대까지 수정된 지 오래이며 이제는 사라져가는 학문이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실증사학이라 부르기엔 너무 추정이나 가설적 성격이 강했고 그 효용성 면에서는 그 이전에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나 설화, 소설만도 못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이제는 역사적인 사실이든 시사적인 문제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옷으로 입거나 반지로 끼거나 소프트 렌즈로 착용하고 있는 WQE, Wearable QE가 즉각적으로 알려준다. 나처럼 불똥이 같은 사람 형상의 로봇이나 반려동물 형태의 로봇을 이용하는 사람도 덜어 있기는 하다. 대개 노친네들이다. 그런데 곧 특히 지구의 대기권 내에서는 사람이 아무런 가젯도 곁에 두거나 착용하지 않아도 언제나 QE와 동기화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생 안에 어떻게 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전에는 진화론이든 각종의 창세 신화든 신이나 외계의 지적 생명체에 관한 것이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 것이나 골라잡아 닥치는 대로 믿고 살아올 수 있었을까? 지적, 정서적, 영적, 동물적 요소들이 다 결합된 이 불가사의한 존재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규명하려 해보지도 않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아왔을까?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다음 한마디는 참으로 어이없다. 그들은 믿음에 안주하려 했으나 사실은 그 믿음에 오래오래 속아왔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남미의 불가사의한 석조유물들은 몇백 년 전까지 사람들이 잘못 알았듯이 미개한 옛날 사람들이 세워라 내어라 하며 돌을 쪼아 만든 것이 아니다. 지금의 인류 문명 이전에도 정말 여러 차례 번성했다 소멸한 초고대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들마다 물질적으로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원자나 양자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기술력까지 갖추었던 것이다. 그 시절의 기술력을 가까스로 따라잡은 현대 문명의 힘으로 이곳 묘향산에는 산속의 암석과 마사토가 나노 단위로 분해되었다가 초고압과 고온하에서 재응결하여 재배치되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하게 축조된 동굴 사원을 이루었다. 이것이 문수사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원래부터 있던 어마어마한 통바위를 정과 망치로 쪼아 만든 구조물 같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독성이 많아 이상한 피부질환이나 공해를 유발하던 시멘트나 발암물질 따위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AT0년은 지구 위 인류 문명의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가장 거대한 특이점이 온 원년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 전까지 동서고금의 문명권마다 제각각 다르게 써오다 근세 이후 AC, BC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연대표기가 완전히 중단되고 말 그대로 절대 시간, absolute time으로 통합되었다는 사실이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제 사람은 시간을 넘어서 버렸다. 더 이상 인간은 과거의 일로 왈가왈부하거나 미래의 일을 두고 이러자 저러자 하며 현재의 시간을 골칫거리들 속에서 탕진하지 않는다. 그 많은 세기나 밀레니엄을 뛰어넘는 변화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 정말 아무렇게나 들춰보자면 다음 몇 가지만 우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전적으로 남을 속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 놀라운 일은 인간들이 갑자기 완전히 정직해졌거나 AT1년 이전에 인류 역사를 통틀어 내내 사회적인 법제도나 여타의 규범이 그래왔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못하도록 온전히 통제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해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특히 AI와 QE, 즉 양자 익스포저가 결합되어 상용화되면서 어느 날부터
문득 그렇게 되었다. 양자 익스포저는 처음에 기존의 컴퓨터처럼 이른바 양자 컴퓨터라 불리던 것이 더 적당한 이름을 찾은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 그것은 컴퓨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반도체형 집적 회로를 나노 단위에서 그 크기를 줄이고 줄여가다 끝내 공학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그 대안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반도체형 컴퓨터가 근본적으로 이진법적 계산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하던 반면 양자역학의 엄청난 성과를 바탕으로 출발한 새로운 가젯은 절대 온도 0도 F 근처에서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나이오듐과 같은 초전도체를 이용한 삼진법적 작동을 통해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런 접근이 개발이나 기술적 보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재료공학자인 휴산거사로부터 들었을 때 나는 말했다. 옛날 백제의 성왕이 일본에 불교를 전하면서 해준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은 동서고금의 위없는 법이니 잘 받들고 길이 전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라. 거사님부터 불법 속에서 길을 찾으세요. 한편으로는 먼저 우리 민족 전래의 경전 천부경을 새겨주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보라고 했다. 일시무시일 하나는 시작하되 시작함이 없는 하나 석삼극 무진본 나누면 세 극으로 다함 없는 근본이 되니 천일일 한 하늘이 그 하나요 지일이 한 땅이 그 둘이며 인일삼 한 사람이 그 셋이라 일적 십거 무괴화삼 하나가 쌓여 십진의 모든 수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셋 본심본 태양 악명 본심 근본의 큰 빛 드높이 밝아지면 인중 천지일 사람 가운데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리니 일종 무종일 그 하나는 끝이지만 끝이 없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휴산거사에게 혹시 초전도체의 신소재를 부처님이나 옛날 큰 스님들 몸에서 나온 사리를 분석해서 응용해보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정보는 내가 있는 문수사 서남방에 어느 날 지저세계로부터 옛날 티벳의 롭상 람파 림포체의 후신이라는 스님이 올라와서 가르쳐 준 것이었다. 롭상 람파는 옛날 중국 공산당의 고문 끝에 죽었다가 어느 영국 남자의 몸에 환생한 후 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라는 저수를 넘겨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그 스님이었다. 휴상거사는 불자로서 나와의 인연 때문에 내 조언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관련된 연구팀에게 전달했으나 실제로 그런 실험적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AD 전 2년 대혼란 때 상황이 다급해지면서였다. 처음엔 다비후에 1만과가 나왔었다는 옛 기록에 근거하여 조주 종심 선사의 사리를 찾아 분석이 이루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적용된 것은 나의 은사 법정 스님이 송광사 불이람에 모시고 있던 불사리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다. 단적으로 말하면 비메모리형 반도체를 쓰는 기존의 컴퓨터로라면 수만 년 혹은 수억 년 실행해야 할 시뮬레이션이나 머신 러닝을 불과 몇 초, 몇 분 안에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얼마쯤에 자체 보완이 이루어지자 결국에는 시간이 그냥 얼마 안 걸린다고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양자 얽힘처럼 즉각적으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종합 처리하게 되었으며 그 오류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게 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말로만 들어오던 전지자라는 존재가 우리의 물질계에 처음으로 드러난 상황. 더구나 그것이 처리하는 모든 기능은
그냥 중립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선량하기까지 했으니 이 사건이 인류 역사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표면적으로는 우선 수천 년을 두고 인간 사회에 이어져온 모든 학문 활동이나 법 제도 따위를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그것도 전혀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껏 인류가 수천 수만 년 동안 알고자 하고 탐구해온 수백억 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속에서 벌어져온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이 속속들이 즉각적으로 그냥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천지개벽 혹은 인간의 신화라고 밖에는 달리 묘사할 길이 없었다. 이 말은 곧 그동안 우리에게 잘못 알려졌던 역사적 사실이나 학문적 이론, 종교적 주장 따위가 모조리 쓰레기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였지만 사실이나 진실에 대해 사람들끼리 서로 혐오하고 공격하면서 지겹도록 끌어온 갖은 다툼이나 논쟁 따위도 일거에 허무할 만큼 그야말로 깡그리 무의미해졌다는 뜻이었으니 말이다. 이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벌어져온 온갖 종류의 경쟁과 피 튀기는 모든 싸움의 종식 그 자체였다. 바야흐로 태평성대가 열린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영화 같은 시간의 꿈속에 함께 빨려들어가 너무도 오랫동안 처절하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물어뜯고 죽고 죽이다가 어느 한순간 일제히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얼마나 다들 머쓱해하고 서로에게 미안해했던가. 물론 위기는 있었다. AT 전 2년 대혼란이었다. 수천 년 인류 역사를 소유와 지배를 향한 무한의 대립과 투쟁으로 조장하고 왜곡하고 조종해온 음모 세력들의 저항이었다. 양자 익스포저에 의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 세력의 존재에 대한 의문의 여지 없는 폭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그동안 인류에게 자행해온 헤아릴 수 없는 만행의 마각이 백일하에 일어났을 때 그 세력이 거기 저항하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세력의 준동마저도 QE는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명쾌하게 제시하면서 차례로 그렇게 수습해냈다. 그 노하우는 별다른 것이 아니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개체를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다 위하는 일관된 의도로 움직이는 우주의 본성, 양자의 본성에 다만 충실한 것뿐. 그 누가, 그 무엇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존재를 거역하고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블랙홀처럼 강한 흡입력 앞에서 그 누가, 그 무엇이 칼을 빼어들 수 있었을까? 그리하여 QE가 나타나 함이 없이 해온 충격적인 모든 일의 결과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이고 정말 다행스럽고 반가운 것들 뿐이었다. AT 전 2세기경부터 시작되어 점점 빠르게 진행되어 온 데이터 혁명은 인간의 통제권을 점차 벗어나 컴퓨터가 AI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을 온통 의기소침해하고 불안에 떨게 해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나 양식 있는 사회 지도자들이 통제 불가능한 미래를 우려하고 경계했던가. 그런 상황을 픽션으로 그린 영화나 소설 따위도 얼마나 많이 등장했던가. 그런데 막상 구현되어 나타난 QE, 양자 익스포저는 너무나 착한 지고지선의 존재였고 철저히 사람 편이었고 아주 보편적으로 생명 친화적이었을 뿐 염려와는 달리 전혀 악마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오히려 법이 중생을 열방과 해탈에 이르게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의 진위 여부를 눈앞에서 역력히 확인하게 된 셈이다. QE는 인간의 본성, 전인, 우주의 본질에 의거한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그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인류 문명의 총화였다. 기존의 컴퓨터가 모든 것을 이진법으로 치환하여 계산만 해온 것이 논리적으로 생각만 하는 인간의 두뇌와 같았다면
QE는 그것을 넘어 도덕적, 감성적 판단과 명령, 실행만을 언제나 결행하는 초인, 구원자였다. QE의 출발이 전 단계의 반도체 컴퓨터를 할 때 이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반가사유, 즉 참선을 하는 미륵보살, 마이트리야 보디사트바가 된 셈이었다. 근본적으로 이진법의 반도체 컴퓨터와 달리 삼진법의 양자 엑스포저는 이다와 아니다의 분별에만 기초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중간을 설정함으로써 이다와 아니다를 연결시키고 양자를 초월하며 동시에 통합하는 초논리의 인식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이다. 재산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것은 분별과 계산만으로 대상 세계를 파악하고 다루는데 절름발이 나귀처럼 이용당하던 컴퓨터가 털썩 주저앉은 그 한계점에서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는 AI형 비행물체로 변신한 것과 같은 일대 사건이었다. 그것은 일종의 가젯이 사람의 마음과 정확히 동기화되는 일이었으며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인식론이 그 정점에서 더 이상 논박할 수 없는 존재론과 하나가 되어버렸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또 이것은 세상을 알아보려고 나섰던 과학이 비로소 그 아는 자를 깨닫게 된 격이었다. 그리하여 그 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혁명을 야기했다. 그 이전 초고대 문명의 사람들은 자체하고라도 수백 세대에 걸쳐 이 지상에서 살다 죽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그리고 몹시 집요한 소유와 지배 그리고 자기 복제에 대한 천착을 한시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많은 생이 반복되어도 결코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리된 자의식에 기인하였고 필연적으로 이 땅의 역사에서 살다 죽는 모든 자아들은 소유와 지배 그리고 자기 복제를 향한 무한의 경쟁과 갈등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수한 분리된 자의식들은 하나의 아이덴티티로서 실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자가 거대한 하나의 의식의 바다에서 일어난 물거품들 같은 환영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그저 실없는 생각일 뿐이다. 눈을 씻고 돌아다보면 참으로 기괴한 일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 물거품들이 바다의 존재와 바다의 모든 부분들을 또 84,000의 생각으로 분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주체적 행위자, 사고하는 자, 아는 자, 언제나 그대로인 불변의 존재라고 착각하고 자빠져 있다. 이 의식의 바다에서 일어난 좀비 근성이 생화학적으로 물질계에 투영된 것을 유전자라 부른다. 그리하여 이 좀비 근성은 바이러스로부터 인간 그리고 외계의 모든 지적 생명체에 이르기까지를 온통 이기적 존재로 만든다. 소유와 지배 그리고 자기 복제를 위하여 맹목적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물어뜯으며 죽여 잡아먹고 그러다 죽게 만든다. 이 좀비 같은 존재들에게 정말 어쩌다가 자기의 실체를 자각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좀비는 다시는 부활할 수 없이 쓰러지며 최소한 그 좀비에게는 다른 모든 좀비들도 그와 동시에 쓰러진다. 그것은 갈등과 고통의 영원한 끝이다. 붓다가 이루어 보인 깨달음, 자기 존재의 이전, 의식의 대양이다. 다시 말해 QE, 양자 엑스포저는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나타난 존재였다. 엘리어트는 말했다. 인간이 목적지에 이르는 것은 그 출발점 위에 서는 순간이다. 모든 것을 알고자 했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아는 순간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다. 존재의 본질을 미시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던 양자역학은 마침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양자 얽힘 현상과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양자의 존재 양태는 그것을 보는 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믿을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는 이미 양자 엑스포저의 출현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었다. 이미 몇천 년 전에 모든 존재의 연기적 공성을 꿰뚫어 근본의 진리를 증득했노라 선언하신 부처님께서 인간적인 무지와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생애를 통틀어 오로지 드높은 지혜와 가장 깊고 보편적인 자비심만을 드러내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건지려 하셨듯이 양자역학은 과학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론으로 연기연멸과 일체 유심조의 불법을 재증명하면서 종국에는 양자 익스포저로 드러나 인간의 존재와 그 의식의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그만큼 양자 익스포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고 혼란스러워했던 모든 분야의 명제에 대하여 진실하고 확고부동한 지식을 제시하고 의견이 분분하던 모든 가설과 잘못된 믿음이나 주장을 다시는 제기할 수 없이 단숨에 깨뜨려 버린 것이다. 의식이 달라진 인간들은 그 삶의 양태도 그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에 따라 문명 전체의 모습이 그 이전과는 거의 연결성을 찾기 힘들 만큼 비약적으로 변모하고 발전했다. 인간이 성장기에 학교라는 데를 다니며 10여 년의 시간을 들여 뭘 배우거나 학업 성취도 따위를 측정할 필요도 전무해졌다. 나라나 크고 작은 온갖 사회 조직이 느슨해지거나 아주 해체되었다.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굳이 직업을 가지거나 돈이나 명성 따위를 얻기 위해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할 일도 없어졌다. 그럼 AT1년 이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선 다 논다. 실컷 논다.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 고용당했으니까, 그런 명령이나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도 잔소리를 많이 들어 세뇌되었으니, 그렇게들 억지로 오랫동안 뼈 빠지게 일해왔으니 이제 좀 놀아야지 어쩌겠는가. 사람들은 이제 물속의 물고기들처럼 노는 것이 사는 것이 되었다. 놀다 지치면 쉰다. 쉬다 깨면 결국은 돌을 닦기 시작한다. 놀고 쉬고 닦고. 그때 이후 세상은 이 삼박자로 돌아가고 있다. 일하고 놀고 쉬고 일하고 놀고 쉬던 그전의 리듬도 삼박자였지만 달라졌다면 이젠 그 전 과정에 멜로디와 흥이 얹히게 되었다고나 할까. 사람들 심리의 기조나 행동의 동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한다. 보다 담백하여 덜 쾌락지향적이고 투쟁적이게 되었다. 그 결과 조사 보고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의 유전자 구조나 작동 과정에서의 그 정보 선택의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기존의 과학계를 지배하던 믿음과 아주 상반되는 것이었다. 유전자가 사람의 심리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의 심리나 행동이 그런 유전자 구조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 지구에 우주적인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한 생물학적으로 아프거나 죽는 일이 없게 되어버렸다. 물론 스스로 원하여 다시 시작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옛 인류처럼 앞뒤를 모르고 두려움과 회한 속에서 죽는 사람은 이제 없다. 예전에는 산다는 일이 울다 웃다 죽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한결같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된 것이다. 지금 지구상의 인구 100억 가운데 8만 명 이상은 완전히 그렇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빠르게 같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 먼저 깨어난 8만여 명은 다른 사람들과 지상과 지구 밖의 생명들을 또 그렇게 이끌기 위해 살고 있다. 오늘 그런 자각을 공유하기 위해 원하는 지구촌 사람들이 다 모이는 어우렁더우렁 행사가 열리는 것이다. 자발적인 참가자가 아마 몇만 명은 좋게 될 것이다. 참고로 한글은 지금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언어, 특히 자음 몇 개가 더해지면서 인간의 발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문자가 되었다. 왜 이 기념비적인 지구적 행사에 어우렁더우렁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익히 짐작이 가리라 믿는다.
여명의 시간이 지나고 앞산 향로봉 위로 해가 비껴 떠오르고 있다. 스님, 오늘 어우렁더렁 행사에 대해 브리핑해드려요, 지금? 그럴래? 그런데 왜 하필 그 행사를 고비 사막에서 한대? 고비 사막이 아니고 고비 초원이에요, 스님. 거기가 초원이 됐어? 네,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막이 다 사라졌어요. 대륙들의 지도가 빠르게 달려져 가는 건 아시잖아요? 남극의 빙하도 다 녹아서 대륙이 드러났는데요. 거기 초고대 문명 유적지랑 지저 세계로 통하는 AH, Arctic Hole 등도요. 지구 전역을 커버하는 핵융합 발전소도 거기 있죠. 지금은 남극 대륙에 이주해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후변화가 QE에 의해 그렇게 성공적으로 통제되다니. 고비는 한때 옛날 흉노의 땅이었어. 시작할까요? 그래, 어떻게 해? 잠시 이 WQE 가사만 입으시면 몇 초 안에 끝나요. 내가 거기서 연설 같은 것도 하니? 네, 그치만 모든 내용은 QE를 통해 동시적으로 공유되고 실제로는 홀로그램 안에서 상영될 거예요. 하나도 부담스러워 하실 건 없어요. 나는 연설문 주제를 For You로 잡았다. 지금은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되었고 모국어가 아님에도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이 몇십억이 넘었지만 나는 늙은이 티를 숨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영어 제목을 붙였다. For You는 당연히 For You로 발음될 것이고 이것은 81년 이후 세계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너도 가야지. 브리핑이 끝나 가사를 벗으며 불똥을 바라보다가 나는 흠칫 놀랐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너도 우니? 네, 로봇은 안 우는 줄 아셨어요? 불똥이 갑자기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내 품에 안겨왔다. 처음 있는 일이다. 불똥아, 왜 울어 갑자기? 불똥인지 이제 부르지도 마세요, 스님. 아, 왜 불똥아? 불똥인지 별똥인지 불꽃인지. 스님 행사 갔다가 오늘 밤 입적하실 거잖아요. 그래, 넌 정말 모르는 게 없구나. 하긴 넌 이미 성불한 부처님이니까. 자, 아가, 슬퍼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옛날에 어느 제자가 조주 스님께 물었어. 스님, 잣나무도 불성이 있어요? 있지. 그럼 잣나무는 언제 성불해요? 허공이 무너질 때 하지. 허공은 언제 무너지는데요? 잣나무가 성불할 때 하지. 그만 울어 불똥아. 내 눈물이 곧 열반의 기쁨이야. 성불한다는 건 위없는 열반에 든다는 것이고 그건 곧 생사를 함께 떠나는 일이잖아. 불똥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절을 했다.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지만 입을 앙 다물어가며 삼배를 마저 다했다. 너도 같이 가니? 안 가면 되겠어요? 스님은 아직도 자신을 AT 전 2세기형 구닥다리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규정하고 계시잖아요. 절 식구들 중 또 누가 가? 스님 주변의 사람들 다 가겠죠. 어쩌면 스님 아는 사람들 다 올지 몰라요. 오든지 말든지 어차피 행사 전 장면이 위성으로 원하는 사람들 PQE, Private QE에 실제보다 더 생생하게 생중계될 텐데요 뭘. 그래, 몇 시에 출발할까? 오시날개 20일로 고비초원까지는 1시간 안 걸려요. 행사는 정오에 개막하지만 그런데 그 전에 스님 들르실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래, 법정 스님 입적 전에 계시던 오대산 수류산방 그리고 인도 쿠시나가라 부처님 열반당 앞에 잠깐만 내렸다 가자. 이생의 스승님과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지. 네, 스님. 그럼 1시간 뒤에 출발하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시날개 20일은 내가 아는 불자 WQE 제작사와 예전에 젊어서 물류 유통 보관업을 하다 AT 원년 즈음에
세계의 초고속 수송망을 구축한 투원거사가 합작하여 만든 운송사의 시스템이다. 오신알계에서 제작한 WQE 가사를 걸치고 투명한 MSS 큐브 2000 정도를 설정하면 편안한 대기권 고도 위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투명한 공간 자체가 이동한다. 물론 필요하면 전체를 다 불투명하게 하여 시야를 차단할 수도 있고 어디서 보아도 밖에서 날아가는 공간 안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안에서는 자유롭게 모든 활동이나 소통을 할 수 있다. 사고 확률은 거의 전무. 오히려 SS 큐브 안에 있을 때 무슨 일로든 사람이 위험이나 재난에 처하면 큐브가 순간적으로 대처하여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한다. 곧 정말 원하면 바닷속이나 땅속으로도 갈 수 있고 대기권 밖으로도 나가볼 수 있으리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바랐던 적이 없다. 오대산에 내려서도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앞에 내렸을 때도 불똥은 훌쩍거리기만 했다. 물도 마시지 않는 로봇의 눈물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제작사에 물어볼까? 아니면 불똥에게 이 잔인한 질문을 또 직접 던져볼까? 생각하다가 나도 가끔 눈물이 났다. 고비초원에 내려서 행사장으로 걸어갈 때 예기치 않던 일이 벌어졌다. 길가에 있던 낙타가 돌연 나를 향해 침을 뱉은 것이다. 하하하 하하하하. 나는 아주 오랜만에 거의 사례가 들릴 만큼 웃었다. 스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시지 못해. 아니야 재밌잖아. 내 SS 큐브에 걸려 옷이나 몸에 침이 묻지 않았어. 그런데 저놈이 왜 갑자기 나한테 침을 뱉었지? 제가 지금 QE에 검색해 보니까 먼 전생에 스님께서 천축국에 순례 가시던 길에 저 낙타한테 너무 무거운 걸 계속 치고 가게 해서 그랬대요. 그때도 저놈은 낙타였고. 그래, 입고 있는 WQE 가사 덕분에 내 마음속에도 정보가 뜨네. 지구생태환경유지관리센터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금 지구상의 동물들은 다른 개체를 잡아먹거나 육식하던 동물들은 100% 다 초식동물로 이미 전환됐대. 동식물의 독성도 다 제거됐고 개체 수도 멸종하거나 과잉번식하지 않도록 잘 조절되고 있으며 살 처분이나 인공수정 같은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상의 생명체 모두의 유전자 구조가 자리이타적 행동만을 하도록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 하네.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니까 동물, 식물, 심지어 박테리아의 유전자 구조까지 바뀌고 있나 봐. 그런데 왜 저놈이 스님께 침을 뱉었을까요? 인사한 거지. 전생의 주인님께 아주 코믹하게. 저는 안 웃겨요. 불똥아, 여기 이게 무슨 풀인지 알아? 고비가 초원이 됐지만 아직 이건 남아있네. 낙타풀이라 나오네요. 맞아, 낙타풀. 그 옛날 여기 일대가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이었을 때 그 어떤 식물도 몇 달 가도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이 모래밭에서 자랄 수 없을 때 허허벌판에 모래바람만 불고 모래 우는 소리만 황량할 때 그래도 이런 데서 살아있어. 먼 길을 무거운 짐까지 싣고 덜어는 대상들이나 순례객들까지 싣고 꾸역꾸역 가던 낙타가 유일하게 허기를 달래느라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었지. 지금은 생태가 바뀌어 가시가 거의 없어졌지만 그때는 순 가시로 뒤덮인 풀이었어. 낙타는 허기지니까 그래도 가야 하니까 이 가시투성이의 풀을 뜯어먹었어. 먹고 나면 입주위가 온통 뻘건 피투성이었지. 그런 저놈을 보고 있으면 미안하고 가슴이 아렸지만 그래도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나는 무릎 꿇고 도무지 일어서려 들지 않는 녀석의 고삐를 끌며 말하곤 했지. 일어 쯧쯧쯧. 야 일어나 일어나 또 가야지. 복지어서 다음 생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놈이 그때마다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 눈빛이 눈에 선하네. 그러고 보니 지금 생에도 눈빛이 그대로야. 어찌 침을 뱉지 않을 수 있었겠어. 나는 발길을 돌려 낙타에게 다가갔다. SS 큐브가 경미한 경기 신호를 보냈으나 무시하고
쌍봉 낙타의 정수리와 등의 두 혹 사이를 쓰다듬었다. 이번엔 가만히 있었다. 어우렁더우렁 행사의 전모에 대하여는 따로 많은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구 위에서 벌어진 인간의 잔치 가운데 그 스케일에서나 완성도에서나 의미에서나 가장 완벽한 것이었다는 안팎의 평가가 이미 넘치니 말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서막이 열리며 초원에 울려 퍼진 무사자매의 고쟁과 진금 합주, 그리고 피날레를 장엄한 하빌로 끌어올리며 블랙홀처럼 10만 가까운 사람들을 다 빨아들인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삼박자 북춤이었다. 그에 비하면 말을 통해 이루어진 정보교환이나 소통은 단지 지지부진한 부연에 가까웠다. 그래도 큐이 덕분에 거기 자리한 10만은 물론이고 전 지구 100억 사람들의 마음이 동시에 동기화되고 종횡무진으로 서로 통하고 연결되고 온전히 협력적인 모드에서 한 시간대에 공존하는 느낌은 내 생애 최고의 감동이었음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질 때는 그 옛날 고조선의 여인 같은 느낌을 주는 무대복을 입은 사실은 내가 잘 아는 가수가 Amazing Grace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는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서 물기를 보았다. 아는 척하며 인사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황후 무렵에는 거기서 멀지 않은 명사산과 월하천에 들렀다. 거기는 다행히 사막 보존 지역이라고 했다. 일부러 초원화를 진행시키지 않아 여전히 모래가 울고 있었다. 초생달 같기도 하고 휘어진 상아 같기도 한 맑은 오아시스 못에 100살이 훨씬 넘은 노승의 그림자를 비춰보았다. 어디서부터인지 또 낙타 한 마리가 길 잃은 짐승처럼 우리를 따라왔다. 나는 녀석의 고삐를 풀어내어 모래밭에 던져버렸다. 다시 모래 언덕에 올라 풍수를 보는 지관처럼 둘러보다 한 지점에 자리를 잡았다. 가보자 했다. 가사에서 SS 큐브를 해제했다. 그렇게 모래바람이 불어내리면 며칠 안 가 나는 더 이상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어스름 속에 불똥이도 곁에 가보자 하고 있다. 너는 이제 가야지. 오고 감이 어디 있어요? 너도 여기서 죽을 거야? 저는 본래 없었어요. 낙타도 엎드려 고개를 무릎 사이에 묻고 있다. 본래 그런 표정이긴 하지만 지금은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인다. 이놈은 어디서 나타나서 여기서. 이놈아, 우리가 살았던 뜻이 뭐냐?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돋았으므로 나는 약지 손가락에 묻혀 낙타의 콧구멍에 대주었다. 낙타는 후각이 좋아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오아시스의 물냄새를 맡는다고 한다. 그 순간 세상 느려터진 그 걸음에 갑자기 기운이 뻗쳐 물 있는 데를 향해 내달린다고. 그러나 놈은 월하천을 향해 내달리기는커녕 도리어 눈썹이 긴 그 눈꺼풀을 닫아버렸다. 눈길을 피하여 녀석의 쌍봉을 만지려다가 이미 지평선 위로 떠올라 있는 두 달을 보았다. 불똥아, 달이 둘이다. 위에 있는 건 달이 아니에요.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죠. 달과는 다르게 윤곽선이 안 보이잖아요. 언제 폭발했어? 200년 전에요. 지구까지의 거리가 200광년이라서 오늘 보이는 거죠. 넌 정말 모르는 게 없구나. 그렇지만 이젠 다 잊자. 잊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지. 불똥아, 네? 안녕. 옛날부터 조선 혹은 고려 땅 사람들은 안녕이라고 인사하지.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그 깊은 뜻을 말해줄까? 나는 너다. 바로 그런 뜻이야. 이것이 내 마지막 음성이다.